아,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겁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우선 죄송하고요. 제 투자 철학이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선이라서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에는 강점이 훨씬 더 많아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나중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법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투자 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에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의 편입 여부는 투자의 효율은 물론이고 투자의 안정성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왜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절세와 위험 분산을 위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실 일이 생기실 텐데요.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이때 부동산 펀드도 함께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달걀도 먹을 때 노른자만 먹는 것보단 흰자랑 같이 먹는 게 영양가가 훨씬 더 좋잖아요.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조합한 투자가 투자 건강에 좋다는 건 정설이에요. 주식과 부동산 펀드에 함께 투자했을 때 포트 수익률의 동일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을 높인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금융공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안정적 운용이 중요한 연기금 펀드에서도 주식 투자와 함께 부동산 펀드를 일부 편입하는 추세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오르는 시기에는 하이닉스도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동시에 투자할 경우에 주가 상승의 시기에는 매우 좋겠지만 하락하는 시기에는 매우 나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얘네들이 오를 때 함께 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손실이 생겨도 부동산 투자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이 투자 자산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표현한 걸 전문용어로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의 조합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서로 따로 움직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수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훌륭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아직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부동산 펀드의 종류를 조금만 더 말해볼게요. 부동산 펀드에 단위형 혹은 추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위형 상품은 일정한 계획을 하고 납입이나 인출 없이 구성되는 투자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추가 입출금이 언제나 가능한 걸 추가형 상품이라고 해요. 현금 여유가 많으면 단위형이 좋겠고 언제든지 인출해서 써야 하는 돈이라면 추가형이 좋겠죠. 그 외에도 사전에 투자 자산이 명확하게 지정된 지정형 펀드도 있고, 경공매형처럼 투자 자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전 불특정 펀드, 일명 블라인드 펀드도 있죠. 개인적으로 부동산 펀드에서 블라인드 펀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의 능력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투자 자산이 명확하게 지정된 지정형 펀드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야 좋은 투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뭐니 해도 부동산 펀드의 꽃은 실물형 펀드겠죠. 실물형 펀드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펀드 자체에 신뢰가 쌓여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계 대형 회사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최초로 부동산 펀드인 리츠를 설립해서 대전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을 인수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실물형 펀드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강남이나 청담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당시에 한국토지신탁에서 설립한 리츠의 운영 기간은 5년이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7.3%나 됐어요.
실물형 펀드라면 작은 회사보다는 다소 목표 수익률이 낮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도가 입증된 회사의 상품에만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실물형 펀드의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한동안 도시의 수익형 오피스 빌딩이나 레지던스에 같은 투자가 굉장히 유망했었는데요. 왜냐면 그게 끊임없이 현금이 창출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뭐 재택근무하고 뭐 해외나 뭐 어쨌든 어디로든 출장을 못 가게 되니까 상업용 빌딩의 인기는 국내나 해외나 모두 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레지던스는 호텔이랑 오피스텔의 중간 개념인데요. 오피스텔처럼 객실 안에 뭐 세탁실이나 주방 시설과 같은 편의 시설이 있고 호텔 서비스처럼 청소나 세탁 서비스도 꽤 저렴하게 제공을 해요. 삼성동이랑 인천 송도에 있는 오크우드가 대표적인 레지던스의 모형이죠.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레지던스에 대해서 편법적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1가구 2주택을 피하면서 동해 바닷가 앞에 별장과 같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특혜 때문이었죠.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 레지던스? 하셨다면 최근에는 세제가 바뀔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스 투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바뀌는 세제를 꼭 스스로 점검하셔야만 할 거예요.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세탁이나 뭐 거의 호텔급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기 출장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해요. 실제로 2013년에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역삼동 레지던스의 공실률은 5% 미만으로 양호한 편이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늘 입는 바지도 뭐 나팔바지, 뭐 폭이 좁은 바지, 뭐 스키니진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유행을 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유행을 타는 편이에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실 때 최근에 유행할 만한 곳에 3에서 5년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면서도 제법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3년에서 5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는 단점만 감수를 하신다면 채권처럼 꾸준히 현금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매달 현금이 필요한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권유할 수 있을 만한 상품이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